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을 모아서 아파트와 PC방을 차려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모은 돈으로 10억을 모아 아파트와 PC방을 차려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2000년 7월 21일 1심에서 사형을 받았어요. 작물을 처분해준 공범 등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항소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필요 없고, 그래도 이 정두영 이 새끼는 양심이 있는지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안 보여드렸네요. 현장 검증 사진인데요. 딱히 충격적일 것도 없습니다. 내용들이 이미 너무나도 다 충격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새끼 있잖아요. 2000년에 사형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2016년 9월 28일 날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금 2017년인데요.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근데 2016년 9월 28일 날 어떤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연쇄살인범 사다리 타고 탈옥 시도. 여기 때깔 좋은 정두영의 얼굴 보이십니까? 참 동안이네요. 탈옥 시도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이게 뉴스나 신문 등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정두영이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정두영이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혔다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정두영은 부산교도소가 아닌 대전교도소에 있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을 만들었던 이제 정두영은요, 몰래 탈옥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만들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옥 도구가요, 무슨 쇼생크 탈출에나 나올 법한 그런 그런 탈옥 도구가 아니라, 자그마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다리랍니다. 4m나 되는 사다리요. 그게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보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4m짜리를요. 4m짜리를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관을 해서 4m짜리 사다리를 만들었대요. 2016년 8월에 이제 정두영이 그 사다리를 완성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탈옥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라는 게, 그리고 이게 탈옥을 시도를 해서 잡힌 게 아니라 탈옥을 실패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대전 교도소의 담벼락인데요, 3중으로 돼 있대요. 이제 1차, 2차, 3차가 보이시죠? 탈옥 당시 정두영은요, 작업장 창문 밖으로 이제 사다리와 모포를 던졌대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걸렸대요. 범죄자들은 알고도 쉬쉬해줬겠죠.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까요? 하는 생각은 저만 했던 건가? 그것도 저만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됐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담벼락까지 간 것도 신기한데요. 담벼락까지 갔답니다. 이렇게 철조망까지 갔어요. 그렇게 철조망까지 가서 철조망이 쳐져 있는 1차 담벼락을 사다리로 넘어요. 이걸 넘는 데까지
아무 관리자한테 여러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1차 여기에는 어떤 센서도 없대요. 뭐 그래 안 걸렸다 칩시다. 이렇게까지는 이해한다고 넘어간다 칩시다. 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2차 담벼락에는요 여러분, 그리고 사다리를 이제 끌어다 올려서 내린 다음에 2차 담벼락까지 가요. 2차 담벼락에는 센서가 부착이 돼 있대요. 그리고 센서가 울리는데도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센서가 울리는데도요 2차 담벼락까지 넘습니다. 넘어가요. 그리고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교도관들도 못 받다고 해요. 근데 3차 담벼락을 못 넘은 이유가요, 이게 실패를 했어요. 정두영이 누군가에게 잡힌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잡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3차 담벼락에서 자기가 만든 사다리가 휘어져 가지고요, 휘어져서 멈춰선 거예요. 정두영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센서가 이렇게 막 이제 울리기 시작했는데, 교도관은 이게 뭐지? 누가 탈출한 건가? 탈출한 사람이 진짜 있나? 그때까지도 감을 못 잡고 있었답니다. 누가 나간 건지, 어디서 센서가 울리는 건지 그것도 몰랐대요. 그때까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대요. 그때 만약에 사다리가 휘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정두영은 탈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센서가 작동을 하자마자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말고요, 법무부에서는 외부에서는 출동을 했대요. 그쪽 교도소에서.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밖에서 출동을 했다면, 정두영이 사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았다면 이미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영이 거기서 이제 우물쭈물 하는 동안 검거에 성공을 하긴 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대처는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이제 해당 교도소 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막 떠들어댔는데, 정말 정작 정두영이 만든 사다리만 멀쩡했더라면 법무부 사람들이 도착 전에는 이미 탈출을 해서 얼마나 많은 또 사상자들이 나왔을지는 상상만으로도 등이 축축해질 정도로 끔찍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던 일이었어요. 진짜 끔찍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증오감에 부들부들 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벌써 많이 잊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한폭탄 같은 새끼를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 정두영이 탈옥을 시도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뭔지 아세요? 징역 10개월 연장이에요.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인데 집행이 안 돼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월 연장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새끼가 탈옥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공포감에 떨고 있었는데, 이 계자제가 뭐라고 무슨 인권 타령을 하며 세금을 걷어가며 감싸대는 겁니까 지금? 뭐가 무서워서, 무슨 어떠한 도덕적 근거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명백한 살인마에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이런 아이를 살려두어야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무식해서인가요? 얼마나 많이 배우면
이 정도형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차분하게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다가 혼자 흥분해서 이렇게 끝마치게 되는 밝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